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귓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조용한 곳에 앉으면 유독 크게 울립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오직 나만 듣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만 수백만 명이 이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성인 인구의 약 15%가 어느 정도의 이명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은 단순히 귀가 울리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명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닌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 이명이 시작되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짐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치료의 방향은 무엇인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명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두려움 대신 훨씬 선명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귀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귓바퀴를 통해 외이도로 들어오면 고막을 두드립니다. 고막은 이 진동을 받아 세 개의 작은 뼈로 전달하는데 이 뼈들을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로 이루어진 이소골은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켜 달팽이관으로 전달합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수천 개의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유모세포들은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기신호는 청신경을 타고 뇌의 청각 중추로 전달되고 그제야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정교한 과정 어디서든 이상이 생기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은 이 과정의 어딘가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뇌가 그 이상에 반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은 귀에서 비롯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명을 만들어내는 장소는 뇌입니다. 이 사실이 이명 이해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귀를 아무리 치료해도 이명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 속에 이미 만들어진 이명의 회로를 함께 다루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혜진 씨는 44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중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꼬박 7년간 간호를 이어가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명이 시작된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크게 듣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음악을 크게 틀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시끄러운 카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이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귓속에서 쉬지 않고 울리는 그 소리를 잠깐이라도 잊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잠도 이제는 혼자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불 끄고 조용하게 자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명이 시작된 뒤로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을 청합니다. 고요함이 찾아오면 이명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그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잠은 저절로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는 이명 환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소리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혜진 씨에게 혈액순환 개선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했습니다. 이명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약들은 이명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약을 먹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이 이명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명 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 씨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음악 덕분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시간만큼은, 단지 그 시간만큼은 이명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해방감이 그녀에게 다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이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소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공존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혜진 씨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명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혜진 씨도 이명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청각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순음, 즉 단순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어음 청력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어나 문장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명도 검사도 실시됩니다. 이명도 검사는 환자가 듣고 있는 이명 소리와 가장 비슷한 주파수와 크기의 외부 소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의 음질과 세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막의 운동성을 확인하는 고막 운동성 계측 검사,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이음양 방사 검사도 이명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혜진 씨의 검사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난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 대화를 나누는 데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도 대화음 영역, 즉 일상적인 말소리가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청력이 정상 범위에 속했습니다. 말소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알아듣는지를 나타내는 어음 명료도도 92%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달랐습니다. 8kHz, 12kHz, 16kHz 등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주파 난청이었습니다. 일상 대화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새소리나 물소리, 고음역의 악기 소리 같은 특정 고주파 소리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주파 난청이 혜진 씨 이명의 원인이었습니다. 노화성 난청은 고주파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팽이관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인데 그 입구 쪽에서는 고주파수 소리를, 안쪽으로 갈수록 저주파수 소리를 처리합니다. 달팽이관 입구 쪽에 위치한 유모세포들은
모든 주파수대 소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자극을 훨씬 많이 받고 그만큼 더 빨리 손상됩니다. 또한 이 세포들은 달팽이관 안쪽의 세포들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것이 노화성 난청의 본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주파 난청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난청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대화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뇌는 다릅니다. 뇌는 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주파수의 정보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뇌가 기대하는 소리의 양이 있는데 고주파 난청으로 인해 실제로 들어오는 소리의 양이 그것보다 부족해지면 뇌는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즉, 뇌 스스로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각신경성 이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오랫동안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곳에서 뭔가 소리가 나야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하며 스스로 그 소리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그 주파수 영역의 신경세포들을 과활성화시킵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진 신경세포들이 자발적으로 발화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명입니다. 따라서 이명의 원인은 귀에 있지만 이명이 실제로 발생하는 장소는 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명 환자들이 귀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이명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뇌 속에서 독립적인 이명 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로는 처음에는 작고 약하지만 이명에 신경 쓰면 쓸수록 점점 강화됩니다. 이명을 의식하고 집중할수록 뇌는 이 회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혜진 씨의 경우 어머니를 간호하던 오랜 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이명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하고 혈관 수축을 일으키며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청각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이미 존재하던 고주파 난청 위에 이명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모든 이명이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명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지금까지 살펴본 감각신경성 이명으로 달팽이관 손상이나 청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명은 그 원인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치료 접근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매우 특이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박동성 이명입니다. 박동성 이명은 일반적인 이명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또는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박자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 소리는 귀 안에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박타박 또는 쿵쿵하는 리듬감 있는 소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북부에 거주하는 김난순 씨는 만 72살입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가 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소리가 선명해지면서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도 들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들립니다.
혈압이 오를 때마다 소리는 더 커졌고 시간이 갈수록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고혈압을 앓은 지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혈압이 이명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난순 씨의 표현은 매우 생생했습니다. 귀 안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는 그 소리가 더욱 격렬해져서 자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명을 오래 앓다 보니 귀를 살짝 눌러서 소리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한쪽으로 누워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소리와 씨름하면서 5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난순 씨의 박동성 이명 원인은 정밀 영상 검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큰 혈관 중 하나인 S자 모양의 정맥동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혈관이 오랫동안 높은 혈압에 노출되다 보니 혈관이 점점 팽창하면서 주변 뼈를 압박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뼈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면서 혈관과 귀 사이에 뼈 결손 부위가 생긴 것입니다. 이 결손 부위를 통해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직접 귀로 전달되면서 박동성 이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명과 달리 박동성 이명은 뇌의 과활성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 혈관의 혈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원인이 되는 혈관 문제나 구조적 이상을 교정하면 이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난순 씨는 결손된 뼈 부위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S자 정맥동 이상으로 결손된 부위를 수술적으로 복원해주는 방법입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넓은 결손 부위를 확인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세심하게 손상된 부위를 재건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동성 이명의 치료법이 제대로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 남짓 전부터 이 수술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최소한 매우 작은 수준까지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난 난순 씨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소리가 수술 후에는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세상이 오히려 낯설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침묵이었습니다.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고혈압이 이 이명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었기 때문에 혈압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짠 음식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재수술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이명 치료가 단순히 귀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 관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의 종류 중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중이근 경련성 이명입니다. 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감각신경성 이명이나 박동성 이명과는 전혀 다른 원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법도 독창적입니다. 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이라는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이는 고막 안쪽의 작은 공간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두 개의 작은 근육도 있는데 하나는 고막 긴장근이고 다른 하나는 등골근입니다. 이 두 근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릴 때 반사적으로 수축하여 소리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종의 청각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경련을 일으키면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육이 떨리면서 이명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중이근 경련성 이명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서동준 씨는 47살의 대중음악 작곡가 겸 프로듀서입니다. 25살 때부터 음악 작업을 시작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의 귀는 곧 생업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 귀가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거리는 소리,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 유리창이 땡땡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불편한 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이명도 함께 심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에도 지직거림이 더해졌습니다. 잘 때는 자신의 숨소리에도 이명이 반응했습니다. 이명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평소에 50~60%밖에 작업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년간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검사 결과 동준 씨의 이명은 중이근 경련성 이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랜 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직업 특성상 청각 보호를 위해 고막 긴장근과 등골근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온 결과 이 근육들이 자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실제 검사에서도 근육 반사를 확인하는 음향 반사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떨림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이명에 대한 치료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보톡스 주입술입니다. 보톡스는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근육 활동을 억제하는 신경 독소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중이각 내에 보톡스를 주입하면 보톡스가 확산되어 고막 긴장근과 등골근에 흡수됩니다. 근육의 수축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면서 경련이 멈추고 이명도 함께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 40%는 주사 한 번으로 이명이 완치되었고 전체적으로는 70~80% 이상에서 이명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톡스 주입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 의료진이 시도한 방법으로 중이근 경련성 이명의 수술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한번 고려해볼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준 씨는 보톡스 주입 후 일주일이 지나 상당한 호전을 경험했습니다. 지지거리는 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맑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번에 아파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이명과의 싸움이 그에게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깊이를 선물하고 있다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형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최승민 씨는 32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이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지직거리는 소리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군 복무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격 훈련 도중 이어플러그가 갑자기 빠진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해야 했고 순간적으로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시 군 병원을 찾아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받았고 3주간의 집중 치료 끝에 청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각적 충격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있던 이명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후 7년간 그는 이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숟가락끼리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
일상의 소리들이 이명을 악화시켰습니다.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승민 씨의 이명도 중익은 경련성 이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톡스 주입술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7년 동안 지속적인 경련으로 인해 근육 자체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톡스 약물로는 경련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외과적 절제술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속골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개의 뼈 중 가장 작은 등잔뼈인 등골에 등골근이 붙어 있습니다. 수술에서는 이 등골근과 고막 긴장근을 직접 절제했습니다. 수술 중 확인된 근육의 크기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 1.5배 이상 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경련으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것입니다. 근육을 절제하자 이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대를 내려오는 승민 씨에게 담당 의사가 이명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완치였습니다. 7년 동안 반복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다 보니 근육이 너무 강해져 약물이나 보톡스에 반응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수술적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이 완치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명 치료에 있어 한 가지 방법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환자의 상태, 이명의 기간, 원인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명 치료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이명의 유형과 원인이 환자마다 다르고 같은 유형이라도 경과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고 어떤 환자에게는 보톡스가 최선이며 어떤 환자에게는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에게는 지금부터 살펴볼 이명 재훈련 치료가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영어로 티니터스 아리티아레이아이닝 세러피, 줄여서 TRT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이명을 귀와 뇌가 이명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지시적 상담 치료이고 두 번째는 소리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하여 뇌 속에 형성된 이명 회로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시적 상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이명이 왜 생기는지를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명이 위험한 질병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청각 정보의 부족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명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포와 불안이 줄면 이명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집착이 줄면 이명의 뇌회로도 점점 약화됩니다. 이것이 상담 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소리 치료입니다. 소리 치료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명이 들리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충분한 소리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환경은 이명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환경입니다. 외부 소리가 없으면 뇌는 오직 이명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명 회로는 더욱 강화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외부 소리가 있으면 이명이 상대적으로 덜 들리고 뇌는 이명 대신 외부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완전 방음 처리가 된 조용한 방에 사람을 앉혀놓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의 약 94%가 귀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적 속에서 뇌 자체가 작은 이명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명 환자에게 조용한 환경이 더 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 치료의 핵심은
조용한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자연 소리를 들이고 음악을 작게 틀어두고 선풍기나 공기청정기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모두 소리 치료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리를 크게 틀어서 이명을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리 환경을 만들 때 이명을 억지로 묻어버리려는 의도는 오히려 이명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 치료에 활용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리 발생기 기능이 포함된 전문 보청기입니다. 이 기기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나는 일반 보청기처럼 외부 소리를 증폭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을 만들어낸 뇌회로를 약화시키기 위한 특정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의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미세하게 발생시켜 뇌가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기를 착용하면 즉시 이명이 들리지 않는 효과를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이명을 순간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명 회로를 약화시키고 결국 이명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6개월, 1년 지속되면 그 기간 동안 이명의 신경회로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치 잘 쓰지 않는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듯이 이명의 신경 경로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해 갑니다. 혜진 씨는 최종적으로 소리 발생 기능이 추가된 전문 보청기를 처방받았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청기의 출력과 소리 발생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주파수, 크기, 양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명이 만들어진 뇌회로를 지워나가기 위한 맞춤형 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한 그 느낌 자체가 이명 회로를 계속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물 흐르는 소리와 같은 자연 환경음은 이명에 매우 효과적인 소리 치료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음은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의 이명이든 어느 정도 마스킹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소리는 심리적 이완 효과도 있어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도 훌륭한 소리 치료 도구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소리 치료가 됩니다. 다만 이명을 억지로 덮으려는 의도보다는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소리에 몰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명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활동이 넓은 의미에서 이명 치료의 일환이 됩니다. 이명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 환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꾀병처럼 보이거나 과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명 환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꾀병이 아닙니다. 이명이 심할 때는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직장에서의 능률 저하,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이명을 앓는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우울 증상이 동반되고 3분의 1 정도에서 불안장애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명이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이아름 씨는 40살입니다. 3년 전 돌발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24시간 내내 뇌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또 오늘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아름 씨의 오른쪽 귀에는 난청이 있었고 그것이 이명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난청과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복용, 고실 내주사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전기 자극 치료였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는 신경을 조절하는 치료법으로 뇌피질의 흥분성을 변화시켜 이명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표면에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경두계 직류 자극법과 더 집중적으로 특정 부위의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유도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이명과 관련된 뇌회로의 과활성 상태를 강제로 재배열하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치료의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아서 약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름 씨는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은 뒤 이명의 세기가 처음에 약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삶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의사로부터 받은 지시적 상담 치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명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리로 들리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이명에 대한 공포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주 후 의사와의 상담에서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처럼 이명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명과의 싸움에서 심리적 접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명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뇌가 이명을 위협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뇌는 위협적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명이 위험하다고 인식되면 뇌는 이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크게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이명이 해롭지 않은 소리라는 것을 뇌가 학습하면 이명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이명 소리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명 재훈련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이 있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뇌를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시에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등 도시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무해한 자극에 대해 점점 반응을 줄여나가는 습관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바로 이 뇌의 습관화 능력을 활용합니다. 이명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발성 난청과 이명의 관계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외부 원인 없이 갑자기 대개 일측성으로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10만 명당 연간 5에서 30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젊은 층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문제, 즉 달팽이관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거나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종양으로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원인은 전체 돌발성 난청 환자 중 약 5% 정도로 비교적 드물지만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강정우 씨는 38살입니다. 2년 전 갑자기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고 하던 일도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력이 사라지자 그와 함께 엄청난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력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이명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쪽 귀의 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명은 그 극단적인 청력 손실을 뇌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돌발성 난청의 원인 중 가장 드문 케이스인 청신경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신경 종양과 완전한 청력 손실 그리고 심한 이명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방향은 단계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먼저 청신경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이어서 난청 치료를 위해 인공 달팽이관, 즉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와우는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청각 보조기기 중 하나입니다. 달팽이관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 외부의 소리를 수집한 뒤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달팽이관 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뇌막 안팎에 걸쳐 청신경에서 자라난 종양이 확인되었고 세심하게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인공와우의 전극이 달팽이관 내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전극의 끝부분이 달팽이관 내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공와우 이식 후 재활 과정을 거쳐 정우 씨는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소리처럼 어색하게 들리지만 점차 뇌가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게 되자 이명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전에는 큰 매미 소리 같은 이명이 엄청나게 크게 들렸는데 인공와우 장착 후에는 작은 소리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음악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이 없는 세상, 다시 소리가 가득 찬 세상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명과 난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난청이 해결되자 이명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소리 자극을 충분히 받게 되자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명 신호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난청이 있는 이명 환자에게 난청 치료, 특히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청각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명은 단순히 의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명으로 인한 수면 장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줍니다. 수면은 뇌와 신체의 회복 과정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기억 강화, 면역 기능 유지, 호르몬 조절, 정서 안정 등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명이 있으면 조용해야 할 취침 환경에서 오히려 이명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기분 저하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이명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명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명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환경에서의 소리 관리가 핵심입니다. 수면 시에는 특히 백색 소음이나 자연 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숲소리 등을 수면 전용 앱이나 기기를 통해 틀어두면 이명이 상대적으로 묻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리 발생 기능이 있는 이명 치료용 기기를 수면 중에도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에 이물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므로 개인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명 환자의 생활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음 노출 관리입니다. 이명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소음 노출이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콘서트, 공사장, 공항 같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나 청음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 시 볼륨을 최대 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고 한 번에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이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명이 심해진다고 보고합니다. 카페인이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이명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혈류를 변화시키고 청각 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자신의 이명 변화와 섭취한 음식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이명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수면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거나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운동 중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이명 환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하고 이명에 대한 뇌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이완 기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이명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이명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명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명이 있어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명 치료의 최전선에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 탐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명을 완전히 치료하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이명 치료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 중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조절 치료는 이명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두계 자기자극법과 경두계 직류자극법 외에도 미주신경 자극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은 귀 뒤쪽에 정극을 붙여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뇌가소성을 촉진하여 이명 관련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음을 듣는 동시에 미주신경 자극을 가하면 이명을 일으키는 주파수에 대한 뇌의 반응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동물 실험과 일부 임상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청각 피질의 재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청각 훈련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주파수 영역의 청각 정보 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음향 훈련 방법들이 연구 중입니다. 특정 주파수를 제거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이명 주변 주파수를 강화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이명의 신경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밝혀지면서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이 개발 및 임상 시험 중입니다.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촉진제 등이 이명 신경회로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팽이관 유모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명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이명 관리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명의 주파수와 세기를 측정하고 개인화된 소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명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수면, 스트레스, 소음, 노출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앱들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여 환자들이 일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명 환자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입니다. 이명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하면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명에 대한 집착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명의 특성과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면 더 나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명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 지지와 실용적인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이 있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예술가, 학자 중에도 이명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명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명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를 통해 뇌가 이명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이명이 있어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명과 노화는 떼어놓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명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약 30%, 70세 이상에서는 그보다 높은 비율에서 이명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청각 시스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고주파수 영역부터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과정이 노화성 난청을 만들고 노화성 난청이 이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노화성 이명이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와 정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일찍부터 실천한다면 노화성 난청과 이명의 발생 시점을 늦추고 증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력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화성 난청에 더해져 청력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큰 소리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음악인, 군인, 건설 노동자 등은 귀마개나 소음 차단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미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소음 노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과 청력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달팽이관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으로 혈액순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관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달팽이관으로의 혈류 공급이 저해되고 이는 청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에서 관리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는 것이 귀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흡연과 청력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이 난청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독성 물질과 일산화탄소가 달팽이관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유모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전반적인 건강뿐 아니라 청력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 예방을 위해 영양 관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아연 결핍도 이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소고기, 콩류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의 결핍이 이명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양소들의 보충이 이명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청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면의 질 관리도 청력 건강과 이명 예방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청각 시스템은 낮 동안의 과부하에서 회복합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면역 기능 저하, 염증 반응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등의 결과로 청각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청력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명을 다루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명과 청각 과민증의 관계입니다. 청각 과민증은 이명과 자주 함께 나타나며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든 증상입니다. 청각 과민증은 정상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소리가 이명 환자에게는 매우 크게 혹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컵소리, 도마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등이 갑자기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느껴지거나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명과 청각 과민증은 모두 청각 시스템의 과활성화에서 비롯됩니다. 달팽이관 손상으로 인해 뇌에 들어오는 청각 정보가 줄어들면 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청각 신호를 더욱 장폭하여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청각 과민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동준 씨가 자신의 목소리에도 이명이 반응하고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한 것도 청각 과민증의 특징입니다. 청각 과민증이 심하면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시장, 식당, 대중교통 등 소음이 있는 공공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귀마개를 상시 착용하거나 외출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 과민증의 치료에서도 소리 치료가 핵심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청각 과민증 치료의 기본은 너무 조용하게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조용한 환경을 피하고 적절한 소리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뇌의 청각 처리 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은 뇌의 과민 상태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귀를 막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일상적으로 상시 착용하면 단기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각 시스템의 과민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발생기나 보청기를 통해 배경음을 제공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소리들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탈감작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청각 과민증과 이명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명이나 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명이 들릴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 이 소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 소리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 소리를 견딜 수 없다 등의 생각들을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이 이루어지면 이명이나 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공포와 절망 대신 수용과 평온의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명 환자들이 비로소 이명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명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명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이명 치료에서 보청기의 역할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 이상입니다. 이명의 뿌리에 난청이 있는 경우 난청을 교정해주는 보청기가 이명 치료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보청기 착용 후 이명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청기로 인해 충분한 청각 자극이 뇌에 공급되면 뇌가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내던 이명 신호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선택하고 맞추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가게에서 구매해서 착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한 뒤 개인의 청력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는 피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맞춤화된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난청이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부족한 소리를 정확하게 보완해줍니다. 이명 치료 전용 보청기에는 일반 보청기 기능 외에 소리 발생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이명을 완전히 덮는 마스킹이 아니라 이명과 비슷한 수준의 약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뇌가 이명 대신의 소리를 처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는 이명에 대한 집중도를 줄이고 이명 회로는 점점 약화됩니다. 최신 보청기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음악을 직접 청취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자동 환경 적응 기능이 있어 조용한 환경, 시끄러운 환경, 음악 감상 환경 등을 스스로 감지하여 최적의 설정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소형화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귀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완전 귀속형 보청기도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는 외모에 신경 쓰이는 기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 기기로 변모했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노인처럼 보인다거나 난청이 심해진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뇌에 충분한 청각 자극이 공급되어 청각 피질의 기능이 유지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난청이 치매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난청의 적극적인 관리는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보청기 맞춤에서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맞추면 귀와 뇌가 새로운 소리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적응 기간 동안 전문가의 안내와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보청기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청기의 배터리 교체, 청소, 습기 관리 등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도 보청기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명 환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이명은 나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명의 유형과 원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박동성 이명처럼 구조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수술로 교정하면 이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이근 경련성 이명도 보톡스나 수술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각신경성 이명처럼 달팽이관 손상과 뇌의 신경가소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이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치보다는 이명이 있어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를 통해 이 목표에 도달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1, 2년이 지나면 이전에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명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명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기저질환인 난청이 더 진행되는 경우, 둘째는 새로운 소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셋째는 이명에 대한 심리적 집착과 불안이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이명의 악화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로 난청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소음 노출을 관리하며 이명 재훈련 치료를 통해 심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에 좋다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성분들이 이명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이명을 확실히 치료하는 것으로 증명된 보충제는 없습니다. 일부 성분들이 청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이명을 치료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근거 기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명이 있을 때 병원에 언제 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명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갑자기 심해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 귀에만 이명이 발생한 경우, 이명과 함께 청력 저하나 어지럼증이 동반된 경우, 박동에 맞추어 이명이 들리는 경우, 이명이 2,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명 전문 클리닉을 찾을 때는 청각 전문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영상 검사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시작입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평생 사후 관리는 스탠다드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명이 단순히 청각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은 청각 피질 외에도 변형계, 전두엽, 편도체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변형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고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명이 처음 시작될 때 이를 위협적인 신호로 인식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공포 반응이 이명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이명이 단순한 소리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세기의 이명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명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이명의 세기보다 이명에 대한 뇌의 반응, 특히 변형계와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명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강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이명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명 재훈련 치료가 왜 효과적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지시적 상담을 통해 이명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명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줄어들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합니다. 동시에 소리 치료를 통해 뇌의 주의가 이명이 아닌 다른 소리로 분산되면 청각 피질의 이명 처리 회로도 점점 약화됩니다.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명이 점점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도 이명 치료의 희망적 근거가 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이 뇌 가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명의 신경회로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약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뇌는 이명을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의 관점은 이명 환자들에게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랫동안 이명을 알아온 사람들도 올바른 치료 접근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명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6개월에서 1년,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바라보며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함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집착도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 치료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명 환자가 이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동정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인정하되 이명이 치료 가능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이명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부드럽게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가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의 역할이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의 중심화 또는 중추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귀의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뇌 중심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초기에는 귀에서 오는 신호가 이명을 유발하지만 장기화되면 뇌 자체적으로 이명을 생성하는 자립적인 회로가 형성됩니다. 2단계에 이르면 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도 이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 치료가 단순히 귀만 치료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귀 치료와 함께 뇌의 이명 회로를 함께 다루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가 귀의 상태와 무관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에서 오는 이명 신호에 뇌가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명이 중추화된 단계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명의 중추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명이 처음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면 이명이 중추화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명을 방치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명 회로가 점점 강화되고 중추화되어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명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의 중추화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이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극심한 공포, 불안, 절망을 경험하면 이 강렬한 감정 반응이 이명 회로와 변형계 사이에 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결이 일단 강해지면 이명을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이명 회로를 더욱 강화합니다. 초기에 이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 이명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 강렬한 감정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에서 지시적 상담 치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명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명이 장기화될수록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된 이명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명의 기간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10년, 20년 된 이명을 가진 환자들도 이명 재훈련 치료를 통해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이명을 가진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완치보다는 증상에 의미 있는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이명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이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활동, 의미 있는 관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 에너지를 분배하면 이명에 집중되던 주의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이것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명 치료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은 단일한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증상군입니다. 이명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이명의 유형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 이명도 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이명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명의 주요 유형별 치료 접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각신경성 이명은 달팽이관 유모세포 손상이나 청신경 변화에서 비롯되는 가장 흔한 이명입니다. 난청이 동반된 경우 보청기 착용이 이명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명 재훈련 치료, 즉 지시적 상담 치료와 소리 치료를 결합한 접근이 핵심입니다. 필요에 따라 소리 발생 기능이 추가된 전문 이명 치료 보청기를 활용합니다. 박동성 이명은 혈관의 혈류 소리가 직접 귀로 전달되는 이명입니다. 원인이 되는 혈관 이상이나 구조적 문제를 찾아 교정하면 이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S자, 정맥동 이상, 경동맥 협착, 혈관 기형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각각의 적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고혈압 등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의 관리도 필수입니다. 중이근 경련성 이명은 고막 긴장근이나 등골근의 비정상적 경련에서 발생하는 이명입니다. 보톡스 주입술이 1차적 치료로 효과가 있으며 약물과 보톡스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절제술로 안치가 가능합니다. 음악가나 소음이 많은 직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발성 난청에 동반된 이명은 청력 손실과 함께 발생한 이명으로 청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이명 치료에도 중요합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나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 필요한 경우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
청력을 회복시키면 이명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지지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명 치료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과정입니다. 꾸준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 많은 이명 환자들이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명 치료에서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는 의료진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일상에서의 실천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소리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모두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 치료는 충분히 진전이 가능한 여정입니다. 이명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의 소중함, 고요함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이명 환자만큼 깊이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이명으로 고통받다가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된 환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난순 씨는 박동성 이명이 완전히 사라진 후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귓속에서 떠나지 않던 박동 소리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침묵 앞에서 깜짝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느끼는 것이 오래간만이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낚시 도구를 들고 나가서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쉬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동준 씨는 보톡스 치료 후 이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파본 경험이 앞으로 더 희망적인 음악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으로 가장 힘든 해를 보내면서 역설적으로 음악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소중함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우 씨는 인공와우를 통해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후 세상이 맑아진 하늘처럼 청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귀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이명 소리가 작아졌을 때 단순히 이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새롭게 펼쳐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명이 있다는 것은 삶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명이 있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고 치료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명과의 싸움은 단순히 소리 하나를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명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명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밖에서는 전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명 환자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주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명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 이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명 연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명의 신경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뇌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이명 환자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체 연구도 이명에 대한 개인별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현재의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명 치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명 치료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이 처음 발생하거나 기존의 이명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명이 시작된 경위, 이명의 특성, 이명과 함께 나타난 다른 증상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명의 특성을 잘 기억해 두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명이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예를 들어 삐소리, 웅웅거림, 지직거림, 박동소리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이명이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지, 양쪽에서 들리는지, 머릿속에서 들리는 느낌인지, 귀에서 들리는 느낌인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명이 항상 들리는지, 가끔씩 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거나 나아지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진료에서는 기본적인 청력 검사와 이명 관련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명의 유형과 가능한 원인에 대한 초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다른 전문가 협진이 이루어집니다.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이명이나 박동성 이명의 경우 청신경 종양이나 혈관 이상을 배제하기 위한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이루어지면 치료 계획이 수립됩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 본인이 치료 목표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 치료는 대부분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목표가 완치인지, 증상의 의미 있는 완화인지, 삶의 질 개선인지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 치료 중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치료 시작 후 몇 주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되면 간격을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명의 변화, 새로운 증상의 발생,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의사와 꾸준히 공유하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갑니다. 단순히 처방을 받고 다시 오지 않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성과를 높입니다. 생활 일지를 쓰는 것도 이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이명의 세기,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 소음 노출 정도, 섭취한 음식이나 음료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자신의 이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명이 심해지는 패턴을 발견하면 그 요인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이명이 나아지는 조건을 발견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명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화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중에 이명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명 환자들이 이명이 그냥 노화의 당연한 결과라거나 치료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명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을 혼자 감내하는 것보다 적절한 치료와 지지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명에 관한 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은 단순한 귀 울림이 아닙니다. 청각 시스템의 손상에 대해 뇌가 반응하는 복잡한 신경학적 현상이며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증상입니다. 이명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명이 귀에서 시작되지만 뇌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명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감각신경성 이명, 박동성 이명, 중이근 경련성 이명 등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진 이명들이 있고 각각에 맞는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자가 진단이나 특정 치료법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검사와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점입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감각신경성 이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치료 접근입니다. 지시적 상담을 통해 이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포와 불안을 줄이며 소리 치료를 통해 이명 회로를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혜진 씨, 김난순 씨, 서동준 씨, 최승민 씨, 강정우 씨, 이아름 씨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이명과 서로 다른 치료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통해 완치를 경험했고 어떤 분은 보톡스 치료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었으며 어떤 분은 보청기와 소리 치료를 통해 이명과 함께하면서도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명과 함께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이 있다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관리 그리고 주변의 지지 속에서 이명이 있어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가 완성되어 이명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명은 때로 삶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이명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인정받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감내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명 환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명이 매우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 치료는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이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다면 그것이 더 나은 치료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명이 있는 모든 분들의 고요하고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와 보청기 상담, 그리고 평생 사후 관리는 스탠다드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이 들려오는 어떤 밤에는 그 소리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잠시 그 소리와 함께 앉아보십시오. 이 소리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뇌가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소리를 적으로 보기보다 내 몸의 일부로 천천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수용의 연습이 결국 이명을 더 작게 느끼게 만드는 역설적인 길이 됩니다. 이명과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명과의 평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명 치료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